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라입니다. 주얼리 라이노 이제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채널 개설하게 됐고요. 저도 처음에 주얼리 캐드를 시작했을 때, 많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실무에 들어가서나 이제 이 업계 특성상 업계가 워낙 작기도 하고 업계 규모가 그리고 특수성이 좀 큰 업계이다 보니까 뭐 공장마다 공정이 조금씩 다르고 뭐 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디 가서는 이게 맞다, 어디 가서는 이게 틀리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CAD 기사를 하시려면 모델링이 예쁘게 그리고 탁월하고 빠르게 잘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 주장과 그런 것들을 펼치려면 경험이 쌓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고 뭐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학원 다녀서만은 사실 실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과외를 받고 하자니 생각보다 고액이기도 하고 뭐 주에 2번 월 8회 해서 한 60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경우에 사실상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주얼리에 접근하실 수 있게, 주얼리 캐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채널 시작하게 됐고요. 네. 아직 방송이나 그런 거에 미흡하다 보니까 좀 말하거나 하는 부분에 많이 미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썸네일 꾸미고 하는 거에 시간을 조금 덜 들이고 강의를 많이 뽑기로 생각을 해서 썸네일 좀 허접하고 한 부분 좀, 예, 그것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뭐 쉽고 좀 잘 하실 수 있게 자료 같은 부분들이나 뭐 요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전해드릴 수 있고 또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 1강 제목은 생성으로 했고요. 우리가 뭘 만들려면은 이제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그 면이 다시 솔리드 폴리서피스라는 입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이런 입체가 되겠죠. 처음 시작하는 건 물론 점이지만 점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이쪽 이제 도구 모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른데 그거는 설정이 달라서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메일이나 그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구 모음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제일 중요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쪽 부분에 있는 도구 모음들 다 뒤져보셔야 되고 도구 모음들 하시면서 여기 도움말 꼭 들어가서 전 지금 설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움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받으시면 도움말이 되실 거세요. 그 도움말 들어가셔서 어떤 명령을 이렇게 이행을 하면은 꼭 옆에 창이 뜨거든요. 그것들 꼭 유심히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쓰는 툴이더라도 다 알고는 계셔야 그 원리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주 쓰는 툴은 제가 강의하면서 가르쳐 드리더라도 한 번씩은 다 보실 수 있는 게 라이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브가 모여서 서피스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커브나 서피스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커브는 직선과 곡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간격을 띄워서 또 다른 커브를 생성할 수 있고, 서피스는 생성하는 것들이 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간격을 띄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멈췄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클릭하는 이 키보드, 그 키보드를 아실 수 있게 이제 뜨게 해놨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따로 쓰는 이 명령어들은 나와도 여러분들이 뭐 F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지정을 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저랑 제 강의 보고, 제 강의를 보면서 하시려면은 저랑 단축키를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올리는 대로 같이 자료 출처를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뭐 댓글로 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커브에는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다고 했는데, 자, 옆에 보시면 커브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직선을 들어가 주시고 라인 명령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그어 주시고, 저희가 CAD를 할 때 유의해 주실 게, 이제 명령창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명령창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45도에 따라서 내가 그은 직선에서 기준으로 45도로 그어 주실 수도 있고, 명령을 따라서 양쪽으로 그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령창은 저희가 꼭 잘 봐주셔야 합니다. 우선은 라인을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다른 것들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긋는 것과 양쪽으로 긋는 것, 그리고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이전에 사용한 명령어를 다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폴리라인. 폴리라인은 이렇게 여러 번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여러 번 그은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살짝 안 쓰는 툴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이렇게 각도로 이등분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도가 2등분, 똑같은 각도로 2등분 된 거죠. 그렇고, 원하는 각도로 저희가 양수를 적었을 때 라이너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알아주시면 되고,
중간에서 양쪽으로 가는 오른쪽을 눌렀을 때, 그리고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툴. 직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곡선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형태를 그려줄 수 있는 툴이 있고요. 보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점이 이 내가 지정한 곳을 지나게끔, 그리고 그 커브가 그 제어점에 걸리게끔 이 선이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그리고 2개의 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 있고, 3개의 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3가지 원을 그렸을 때 각 원에서 각 원에 접하게끔 또 그려줄 수 있는 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홀을 이용해서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으로 그려주는 것, 그리고 시작과 끝 각도로 그려주는 것, 그리고 오른쪽 키랑 왼쪽 키랑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유념해서 또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첫 점, 중간점, 끝점 지정해주는 것들이 또 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형 변의 수 바꿔줄 수 있고, 이제 내접해서 시작하는 다각형은 이렇게 꼭지가 선택이 되고요. 외접해서 시작하는 다각형은 변으로 끝점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은 별 모양도 그려줄 수 있고, 다양한 도형 이렇게 있었고, 또 여러분들 어떤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컵으로 이건 편집 때 말씀드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커브 편집에 들어가시면 커브 편집할 수 있는 커브 도구 들어가 주시면 간격 띄우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얘가 있고 느슨하게 아니오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점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얘가 2차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같은 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3차수로 바뀌었을 때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 친구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점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느슨하게는 저희가 복잡한 형태를 간격 띄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오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고, 간단한 커브는 편집이 쉽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느슨하게 얘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개수를 같게 해줄 거냐 다르게 해줄 거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은 꼭 다 하나씩 눌러 보시길 바랄게요. 네, 끝마금 예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끝이 막히게 간격 띄우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커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서피스. 자, 저희가 서피스를 생성할 때는 어떤 툴들을 사용하느냐. 네,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만드는 평면형 서피스가 있고,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의 열린 커브를 선택해서 만드는 2, 3, 4면, 네, 2, 3, 4의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가 또 있겠습니다. 두 개만 사용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개여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나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이동을 해도 내가 마음대로는 조정할 수 없는 서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브가 끝과 끝이 만나도록 해주시는 게 편집할 때 용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고 이제 네트워크 서피스도 있으나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툴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프트, 두 개의 커브 혹은 더 다양한 커브에도 이용할 수가 있겠으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순서를 중요시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 서비스가 생성되는 원리 자체가 다르면 생성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그 위를 뼈대를 덮는 그런 서피스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프트라는 명령어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단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또 직선이 아닌 보통적인 면을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이 커브를 좀 넘어서는 서피스가 생성이 되고요. 느슨하게를 했을 때는 들어가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선 그리고 느슨하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로프트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커브의 중심에 기둥,
저희 우산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돌아가게끔, 우산보다도 팽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팽이나 어떤 바람개비나 중심을 따라서 돌아서 도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0 선택해 0 시작 각도를 0으로 해주시고 회전 각도를 360도로 해주시면 0에서부터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개체 삭제율은 아니오로 해주고, 나머지는 글쎄요, 나머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눌러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서비스를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또 비슷한 명령으로 레일 회전, 레일에 따라서 이걸 돌릴 거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돌려주실 수가 있고요. 레일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원형과 차이가 있다면 타원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실 수가 있다. 레일 커브를 눌러주고 이렇게 진행해 줬을 때, 만약에 회전으로 저희가 했다면 이렇게 원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레일 회전은 좀 더 다양하게 이 커브를 따라서 그려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보석이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커브를 벗어나게 되면 좀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피스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고,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느슨하게 예 아니오가 있고, 느슨하게 예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느슨하게 예를 했을 때 가지는 차수와 제어점 그대로 하게 되겠고, 아니오를 했을 때 더 다양하게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양쪽을 해주실 수 있고, 원래 개체를 삭제해 줄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옵션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 모서리도 둥글게 해줄 수 있고 모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하는 도구만, 간단한 커브 그리고 서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고, 첫 강의라 미숙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